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 OT에서 함께 공략할 대학은 삼육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딴딴 속보입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에이스를 꿈꾸는 대학 삼육대학교. 이 삼육대학교는 힘찬 발걸음 속에서 삼육 MVP 학생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성고사 전형은 여러분이 삼육 MVP가 되는 가장 빠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지름길이 될 거라 선생님 확신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본차 학습에 앞서서 이번 OT에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삼육대학교 적성고사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올해 삼육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삼육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작년부터 전형명을 바꿨습니다. 교과적성 우수자 전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일부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스타일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 혹시 적성고사를 준비한 친구들은 익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육대학교 적성고사도 작년에 이름을 바꾸면서 약간의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스타일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다음 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한 추세에 확인할 수 있고요.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점 다른 대학들하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도 다른 대학하고 동일한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600점 60% 반영되고요. 적성고사 400점 40% 반영됩니다. 근데 삼육대학교는 여기에 기본 점수 190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성고사 문제를 맞춰서 성취할 수 있는 점수는 실질적인 점수는 210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학과 계열에 따라서 배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어떤 과목을 더 주력해야 될지가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력해야 되는 과목이 만약에 내가 인문 계열이다 라고 한다면 국어가 120점이 되고요. 수학이 90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점, 4점, 3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만 실시하고 총 60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고사를 이제 실시하는 시간이 60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 하시더라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제껴야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선생님이. 학과별 고사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모집 요강이라든가 공고되는 그런 게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놓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교과 내신이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산 점수 이렇게 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재밌는 점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 3개 교과만 전과목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삼육대학교의 독특한 점이었어요. 이건 다른 대학교하고 좀 구별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좀 전 과목을 다 잘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특정 교과들을 좀 잘했던 것 같아 라는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중에 3개 교과만 이제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학생부 뽑아가지고 한번 보셔가지고 내가 삼육대학교엔 좀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한번 좀 전략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석자 등급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이거는 졸업생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등급 간 점수폭을 보면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6점씩 차이가 나죠. 그죠? 6점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9점의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6점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9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9점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갑자기 폭이 많이 나죠. 18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급 간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요거는 또 다른 대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가 보통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좀 비슷하게 이제 놓고 혹은 6등급까지는 비슷하게 놓고 7, 8, 9등급에서 요거는 이제 좀 점수폭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삼육대학교는 1, 2, 3등급에서 이제 점수폭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4, 5, 6
4, 5등급에서 또 이제 동일하고 8등급은 조금 더 아니 6등급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삼육대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진행하는 그죠 입학 사정관을 비롯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안목을 지금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등급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5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6등급까지는 도전해 볼 만은 한데 이것도 학과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과는 실제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선생님 조사도 해봤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실제로 뒤집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쟁률이 높은 데는. 알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가능성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그다음에 7, 8, 9등급은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일반적인 전체 경쟁률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요. 26.8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학과마다 상이하겠죠. 선생님 평균 가져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인기 있는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데는 그죠 보건 계열에 특별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삼육대학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것도 우리 친구들 관심 있으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경쟁률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은 3.84등급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보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4.5에서 5점대까지도 5점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포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삼육대학교 같은 3.84 요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수 영사 과중에 자기가 좀 주력했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내신 등급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가 이제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등급이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내가 추려봤더니 내 등급은 몇 등급인데 평균 등급이 이렇게 나오네. 나는 몇 문제를 더 맞춰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합격생의 평균 정답수는 44개에서 45개 정도 된다고 선생님이 직접 문의를 했어요. 이건 이거 홈페이지나 게시물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그죠? 선생님이 직접 문의하니까 요 정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물어봤어요. 인기 있는 학과들은 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60문제 중에 49개의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이제 평균치였고요. 물리치료학과는 47개. 그렇죠? 요 정도 맞춰야지 이제 적성고사에 합격선 안에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분 동안 뭐 그러면 대략 한 50개 맞히면 되겠네. 뭐 이런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현장이 되면 막 의자 따르락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고 준비했던 걸 실천하려면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냥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다시금 새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자, 삼육대학교는 2년 전에 재작년에는 이제 그냥 적성고사 전형 일반 전형이었는데요. 요때부터 이제 이름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전과 이제 상당히 이제 형식상의 구별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일관되지 않은 구성에 문항수는 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보실 때는 뭐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맹이를 보시면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일관되지 않은 구성, 뭐 그냥 아무거나 나옵니다. 막 그냥 그죠? 일관되지 않은 그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딱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수능형에 딱 포인트가 맞춥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형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전혀 부담감 없이 학력평가, 모의평가, 그 다음에 연계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시를 대비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그 정형화되는 추세는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3년 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정할게요. 재작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형화되는 추세는 계속 동일하다라는 점 우리 친구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떤 흐름이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렇게 변화됐던 양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또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약간 그 전반적인 스타일은 유지를 하는데 연계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물론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영역들에 한해서 연계율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항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BS 유형에 익숙한 문항으로 인해 난이도가 쉬웠던 점은 충분히 점검하여 고른 난이도의 문항 개발에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형을 바꾸고 나서 EBS 연계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난이도가 쉬웠던 점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되짚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약간의 연계율이 떨어진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말씀드릴게요. 화법하고 작문은 자,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 수능형 문항 이제 학력평가 모의평가 열심히 풀어보고 차근차근 대비하셨더라면 하루에 한 세트씩 화법과 작문 이렇게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해결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이한 수준의 유형들과 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잘 모르는 텍스트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요건 본강 두 번째 차시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야지 본강 볼 거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법은 고교 교육과정 교과서 문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율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이제 간접 연계 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항이 직접 연계됐던 재작년의 모습하고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문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친구는 선생님 문법 언제 다 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빈출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하고 문학은 아주 높은 EBS 연계교재 연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도 달라지지 않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죠?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 간직해 두셔야 될 겁니다. 높은 EBS 연계율을 보이고 있는데 독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변형하고 수능형 문항 스타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본차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체적으로 사실적 사고 위주로 문항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 뭐 수능 독서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난도 2개밖에 안 준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제 문학은 달라요. 문학은 전형적 수능형 문학인데 자, 맥락을 묻기도 하고 상징적 의미를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창작 당시 사회적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갈래 복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세트 문항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변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출 문제 보시면 딱 인지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남들이 다 맞히는 거 맞히면 안 돼요. 남들이 다 맞히는 건 나도 맞춰야 돼요. 그죠? 남들이 틀리는 걸 맞춰야 여러분이 한 등급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남들이 틀리는 요걸 어떻게 맞춰야 할 건가?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해서 연계율의 영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항의 연계 교재를 이제 변형해서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한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 본차시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삼육대학교 적성고사, 적성우수자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이 눈에 잡히시나요? 그죠? 이런 어떤 흐름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본 강좌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